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적분 온라인 클래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에서 다른 케이스들을 몇 가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을 보면서 예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보시면 다음 수열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도 했었지만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라고 하면 일단 먼저 극한을 취해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풀어보자면 자, 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얘 이렇게 극한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제곱 마이너스 5n의 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n이 한없이 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쪽은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데 그걸 제곱해 놨으니까 계속 커지겠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항도 n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항도 계속해서 커져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치 무슨 꼴 같은 거죠? 그렇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에서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자, 여기는 근호가 없으니까 자, 우리가 원래 배웠었던 뭘 이용한다 했었죠? 그렇죠. 항상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은 0으로 가더라. 이것을 이용하기 쉽게끔 식을 바꿔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저게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의 식을 n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앞에 항은 1이 남을 거고요. 뒤에는 n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극한을 취해 보시면 자, 이쪽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렇죠. 얘는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자, 얘는 어디로 갈 거예요? 그렇죠. 얘는 0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곱해져 있는 거는 1-0으로 가니까 1로 가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수열에서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둘 다 수렴하는 경우에만 곱했을 때 그 값이 수렴값의 곱으로 같아진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수렴하지 않네요. 하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나가 수렴을 하고 하나가 발산,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곱했을 때 이렇게 간다라는 게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1로 수렴하고요. 앞에 거는 한없이 커져요. 1로 가는 것과 한없이 커지는 것을 두 개를 곱해놨기 때문에 이 식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한없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차수를 보면 커져 나가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앞에 있는 항은 2차식이고요. 뒤에 있는 항은 1차식이네요. 자, 그럼 어떤 게 더 빨리 커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앞에 있는 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져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게 이 수열들을 전부 다 컨트롤하고 있고 여기 뒤에 있는 이 1차식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자, n이 한없이 커지니까 n제곱도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얘도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극한을 취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극한을 취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원래 정석적으로 하자면 자, n을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면 분모도 한없이 커지고 분자도 한없이 커지는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알아 있었죠? 그렇죠. 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시면 1 플러스 n분의 3이 될 거고 위에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n을 다시 한없이 키우면 여기는 0으로 가니까 분모는 1로 갈 거고요. 자, 여기가 한없이 커지니까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이 n으로 다시 한번 묶어주는 게 원래는 맞는데요. 근데 여기선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수를 비교할 수도 있겠죠. 자, 얘는 보시면 분모는 1차식이고요. 분자는 2차식이네요. 그러면 얘가 가장 빨리 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건 사실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요. 얘 나머지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분모도 얘가 분모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사실 어떤 극한과 같냐면 n분의 마이너스 2n제곱 얘의 극한과 같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약분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n이 남았죠. 그럼 n을 한없이 키우면 얘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문제 4번과 5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특히 문제 5번 같은 유형은 제가 작년에 시험 문제도 많이 냈었던 함수의 극한에서도 많이 냈었던 문제의 유형과 비슷하니까 반드시 참과 거짓을 판별해 보시고 그리고 발레까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함수로 바꾸기만 하시면은 함수에서 배웠던 극한의 대소관계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서도 했었는데요.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다들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시면 일단 자, 두 수열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둘 다 수렴을 하고 있네요. AN의 수렴값이 알파고 BN의 수렴값이 베타입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보다 BN이 더 크거나 같으면, 즉 얘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항보다 얘가 첫 번째 B1이 더 크고요. A의 두 번째 항보다 B의 두 번째 항이 더 크거나 같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수열이라는 거죠. 그러면 n이 무슨 값이든지 간에 항상 BN의 값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수렴값도 어디가 더 크거나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베타가 더 크거나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함수에서도 했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뭐가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 등호가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AN과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BN이 더 크기만 할 때에도 AN과 BN을 생각을 했을 때 BN이 더 크기만 한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수렴값은 어떻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더라. 그렇죠. 같아지는 경우도 발생하더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도 뭐 예시를 이런 걸로 들었었는데요. 간단하게 AN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AN을 n분의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N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n분의 2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항은 1이고 얘는 2니까 당연히 이게 더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2분의 1이고 여기는 1이니까 얘가 더 크게 될 거고요. AN에다가 2배를 해놓은 게 BN이기 때문에 항상 AN보다 BN이 더 크게 되겠네요. 하지만 n분의 1은 어딜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죠? 그렇죠. 0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BN도 어딜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죠? 0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네요. 그래서 모든 항이 BN이 더 클지라도 극한값은 어떻게 될 수가 있더라?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더라 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은 보시면은 이것도 함수의 극한에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했었던 거죠. 자, 보시면은 이 CN이라는 수열은 항상 AN과 BN이라는 수열의 사이에 껴 있네요. 그리고 AN도 알파로 가고 BN도 알파로 간다면 당연히 그 사이에 있는 값도 어디로 가겠더라? 알파로 가겠더라 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등호는 빠져도 크게 상관이 없죠. 즉 AN 모든 n에 대해서 자, AN 그리고 CN 이렇게 BN이 성립한다고 했을 때 뭐 얘도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가면 얘랑 얘 사이에 있지만 얘도 어디로 가더라? 알파로 가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주위에 방금 제가
설명했었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3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sin n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sin 함수는 sin 값은 sin n 세타, 얘는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의 값만을 갖죠?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만을 갖게 되겠죠. 이거는 사인 함수의 성질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인 n 세타를 뭘로 나눈 게 필요해요? 그렇죠. n으로 나눈 게 필요하네요. 그래서 모든 변을 n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n분의 1이 될 거고요. 가운데는 n분의 사인 n 세타가 될 거고요. 오른쪽은 n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왼쪽도 어디로 가고요? 그렇죠. 0으로 가고, 오른쪽도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가운데 껴있는 이 수열도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0으로 가게 되겠네요. 자, 그럼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비슷한 문제들이 문제 6번과 문제 7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시고요. 이쪽에 관련된 문제들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 학습지도 기초 문제 정도만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반드시 풀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등비수열이란 무엇이었었는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좀 공부를 하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